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엔 모니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특히 자바에서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Let's Code! 자, 모니터는 뭐냐? 모니터는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보장을 하고요. 또 조건에 따라서 스레드가 대기 상태로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이 모니터는 언제 사용이 되는 것이냐? 한 번에 하나의 스레드만 실행돼야 할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여러 스레드와 협업, 코퍼레이션이라고 하죠. 협업이나 협력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뮤텍스와 컨디션 베리어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뮤텍스부터 살펴보면 뮤텍스는 크리티컬 섹션에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하려면 뮤텍스 락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이 뮤텍스 락을 취득하지 못한 스레드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어떤 스레드가 뮤텍스 락을 취득해서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동작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뮤텍스 락을 취득하지 못한 스레드는 큐에 들어간 후에 대기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그 뮤텍스 락을 쥐고 있었던 스레드가 자기가 할 일을 끝낸 뒤에 락을 반환을 하면 락을 기다리면서 큐에서 대기 상태로 있던 스레드 중에 하나가 이어서 락을 쥐고 크리티컬 섹션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의 구성 요소 중에 또 다른 하나인 이 컨디션 베리어블은 뭐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웨이팅 큐를 가집니다. 이 웨이팅 큐는 조건이 충족되길 기다리는 스레드들이 대기 상태로 머무는 곳이에요. 그럼 이 컨디션 베리어블과 관련된 주요 동작을 살펴보면 먼저 웨이트가 있습니다. 이 웨이트는 뭐냐면 스레드가 자기 자신을 컨디션 베리어블의 웨이팅 큐에 놓고 대기 상태로 전환되는 그런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기대한 어떤 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을 때 이 웨이트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컨디션 베리어블의 주요 동작은 시그널입니다. 이 시그널은 뭐냐면 웨이팅 큐에서 대기 중인 스레드 중에 하나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주요 동작은 브로드캐스트입니다. 얘는 웨이팅 큐에서 대기 중인 스레드 전부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떻게 모니터가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코드는 모니터의 뼈대가 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모니터의 뮤텍스와 관련된 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락을 얻는 부분과 또 이렇게 락을 반환하는 이 두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에 또 락을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락을 얻고 락을 해제하는 이 부분이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스레드가 이 락을 취득하고 이 안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만약에 그 사이에 또 다른 스레드가 이 락을 취득하고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이때는 락을 이미 다른 스레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락을 취득하려는 이 친구는 이제 락을 취득할 수는 없고 뮤텍스가 관리하는 어떤 큐에 자기 자신을 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태를 대기 상태로, 웨이팅 상태로 바꾸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락을 쥐고 작업 중이던 어떤 스레드가 자신의 할 일을 모두 끝낸 뒤에 이 아래 보시면 이 락을 릴리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락을 릴리즈하게 되면 이제 이 락에서 관리하던 이 큐에서 대기 중이던 이 스레드를 깨우게 되고요. 이렇게 깨어난 스레드는 더 이상 락이 아무도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제 락을 획득을 해서 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모니터에서 한 구성 요소인 뮤텍스가 관리하는 이 큐를 크리티컬 섹션의 진입과 관련된 큐라고 해서 엔트리 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텍스 락을 쥐지 못한 스레드는 이 엔트리 큐에 들어가서 대기하게 되는 거죠. 이번엔 이 노란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 부분은 모니터의 컨디션 베리어블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스레드가 뮤텍스 락을 쥐고 실행을 하다가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 웨이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웨이트를 호출할 때 이 컨디션 베리어블이 파라미터로 전달되기 때문에 웨이트를 호출한 스레드는 자기 자신을 이 컨디션 베리어블이 관리하는 웨이팅 큐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상태를 웨이팅 상태, 즉 대기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봤었던 뮤텍스 락이 왜 들어가냐? 이 뮤텍스 락이 들어간 이유는 웨이팅 상태로 전환하게 되면 더 이상 락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 친구가 락을 쥐고 있으면 다른 스레드들이 이 크리티컬 섹션으로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스레드가 웨이트를 호출하게 되면 이 락은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됐다가 나중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대기 상태에 있던 이 스레드가 깨어나게 되면 그때는 요 락을 다시 취득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보장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용도로 지금 보시는 이 뮤텍스 락이 파라미터로 전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스레드가 이 웨이트를 호출해서 이 컨디션 베리어블이 관리하는 웨이팅 큐에 들어가고 대기 모드로 전환이 됐다면 이후에 또 다른 스레드가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기 위해서 락을 쥐려고 시도를 하면 이 뮤텍스 락은 아까 실행 중이던 스레드가 웨이팅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반환했기 때문에 이 스레드가 취득해서 이 크리티컬 섹션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이 스레드마저도 이 기대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웨이트를 호출하게 되고 그러면 이 컨디션 베리어블이 관리하는 이 웨이팅 큐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이 뮤텍스 락을 반환한 뒤에 이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대기 상태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컨디션 베리어블에서 관리되는 이 큐를 웨이팅 큐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웨이트 상태에 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얘가 깨어나게 되면 이 while 루프를 빠져나오게 돼서 이런저런 코드를 실행한 후에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작업한 이 작업으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기대하는 조건이 충족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조건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스레드들을 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깨워주려면 시그널을 호출하고 기다리고 있던 모든 스레드들을 깨워주려면 브로드캐스트를 호출하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컨디션 베리어블 2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컨디션 베리어블 2일 수도 있고 이 앞에서 봤었던 컨디션 베리어블 1과 같은 컨디션 베리어블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 이 모니터에는 두 개의 큐가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엔트리 큐죠. 이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을 기다리는 큐로서 뮤텍스에서 관리하는 큐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웨이팅 큐가 있는데 이 웨이팅 큐는 조건이 충족되길 기다리는 큐로서 이 친구는 컨디션 베리어블에 의해 관리되는 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디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여기 일단 버퍼가 하나 있습니다. 이 버퍼의 사이즈는 고정되어 있고요. 왼쪽에는 프로듀서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컨슈머가 보입니다. 이 프로듀서는 아이템을 계속 생산해서 버퍼에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요. 이 컨슈머는 버퍼에 있는 아이템을 컨슈머를 해서 필요한 처리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먼저 프로듀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이겁니다. 프로듀서가 열심히 아이템을 생산을 해서 그 아이템을 버퍼에 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버퍼가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도 프로듀서가 계속 아이템을 생산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버퍼에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상황이 됐을 때 프로듀서가 버퍼에 빈 공간이 생길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컨슈머 쪽에서도 비슷한 이슈가 있는데요. 컨슈머가 버퍼에서 아이템을 컨슈머하려고 봤더니 버퍼에 지금 아무런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컨슈머는 계속해서 버퍼에 아이템이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모니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이 코드가 프로듀서 쪽에서 실행할 코드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코드는 컨슈머 쪽에서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이 프로듀서 쪽 코드와 컨슈머 쪽 코드 모두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실행할 수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해결하려는 이 문제는 프로듀서와 컨슈머 사이에 이 버퍼라는 것을 두고 공유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버퍼를 사용할 때는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보장이 안 되면 동시에 여러 스레드가 버퍼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락을 사용해서 여기서 이 락은 뮤텍스 락을 의미하겠죠.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락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크리티컬 섹션을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가려면 락을 취득을 해야 되고 반드시 또 그 크리티컬 섹션 안에서 작업이 끝나면 이 락을 반환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 입장에서 만약에 버퍼가 다 찼다면 버퍼가 빌 때까지 웨이트하게 되고 이렇게 웨이트하고 있는 프로듀서 스레드들을 이 컨슈머에서 컨슈머한 뒤에 시그널이나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깨워주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컨슈머 스레드가 컨슈머를 하려고 했는데 버퍼에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서 웨이트를 하게 되면 이 프로듀서 쪽에서 아이템을 버퍼에 넣은 뒤에 시그널이나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이 잠들어 있었던 컨슈머 스레드들을 깨워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컨슈머 스레드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컨슈머 스레드는 C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프로듀서 스레드도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프로듀서 스레드의 이름은 P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컨슈머 스레드가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모니터에 있는 뮤텍스 락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 거고요. 지금은 이 락을 아무도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C1이 성공적으로 이 뮤텍스 락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뮤텍스 락은 C1이 들고 있게 되는 거고, 이어서 이 while 루프에서 이 버퍼가 비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제 이 프로듀서 스레드인 P1이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P1이 모니터에 이 뮤텍스 락을 얻기 위해서 시도를 하겠지만 이 락은 이미 C1이 쥐고 있기 때문에 락을 획득하는 것은 실패하게 되고, 대신에 이 P1은 이 뮤텍스 락이 관리하는 엔트리 큐, 이 엔트리 큐에 들어가서 락을 취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P1은 이제 본인의 상태를 대기 상태로 전환시키죠. 어쨌든 P1은 이렇게 엔트리 큐에 들어가서 이제 슬립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동안 C1은 계속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C1은 지금 버퍼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버퍼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버퍼가 있다고 하고요. C1은 이제 이 버퍼 Q가 비어 있는지 비어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버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웨이트를 하게 될 때 웨이트하는 조건 자체가 버퍼가 비어 있다는 컨디션 베리어블에 대해서 웨이트를 하게 되고, 그럼 이 컨디션 베리어블의 웨이팅 큐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밑에서 웨이팅 큐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1은 이 empty condition variable의 waiting queue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쥐고 있던 이 락을 반환한 뒤에 자신의 상태를 대기 상태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자기를 깨워줄 때까지는 잠자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여기서 뮤텍스 락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뮤텍스 락이 반환이 된 순간 이 뮤텍스 락과 관련된 이 엔트리 큐에 이 락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P1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P1을 깨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P1은 엔트리 큐에서 빠져나오고요. 락이 이제는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P1이 성공적으로 락을 취득을 하고 이제 while 루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while 루프에서 이 버퍼 Q가 비워져 있는지 비워져 있지 않는지 확인을 한 뒤에 지금은 버퍼가 다 비어 있기 때문에 while 루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이 버퍼 Q에 하나의 태스크, 그 태스크를 아이템으로 버퍼에 집어넣습니다. 이 태스크 이름을 T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버퍼에 아이템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버퍼에 아이템이 생기길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들이 있었다면 깨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만 깨우려면 시그널을 호출하면 되고요. 기다리고 있는 모두를 다 깨우려면 브로드캐스트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 이 호출해야 될 컨디션 베리어블은 empty 컨디션 베리어블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empty condition variable에서 시그널을 통해서 깨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waiting queue에는 C1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C1을 깨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C1이 다시 깨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갈리는데요. 이렇게 C1이 깨어났을 때에 C1을 깨우고 나서 C1을 깨운 P1이 이어서 계속 자신의 할 일을 한다면 이 방식은 시그널 앤 컨티뉴라고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 시그널을 날린 P1은 대기 상태로 들어가고 깨어난 이 C1이 이어서 쭉 시작을 한 뒤에 여기서 락을 릴리즈 하게 되면 P1이 다시 깨어나서 이후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이 방식이 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방식은 시그널 앤 웨이트라고 해요. 근데 지금 설명드릴 때는 시그널 앤 컨티뉴 방식, 그러니까 P1이 C1을 깨운 뒤에 이어서 P1이 자기 할 일을 계속하는 이 방식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C1은 일단은 깨어났습니다. C1은 깨어났지만 그 웨이트를 하면서 반환했던 이 락을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이 락은 지금 P1이 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C1은 락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 말은 C1이 결국 엔트리 큐에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락을 취득하기 위해 기다리는 엔트리 큐요. 자, 그래서 C1은 엔트리 큐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동안 P1에 이어서 계속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락을 이제 릴리즈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락을 릴리즈 하는 것을 호출하기 직전에 공교롭게도 또 다른 프로듀서 스레드가 실행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P2라고 할게요. 그러면 P2도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기 위해서 이 뮤텍스 락을 취득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이 락은 이미 P1이 들고 있기 때문에 뮤텍스 락을 취득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 엔트리 큐에 자기 자신을 넣고 나중에 깨워달라고 기다리면서 대기 상태로 전환하게 됩니다. 매우 비슷한 타이밍에 이번에는 또 다른 컨슈머 스레드도 시작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 이름을 C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C2도 마찬가지로 이 락을 쥐기 위해서 시도를 할 거고요. 하지만 이 락은 P1이 들고 있기 때문에 C2는 자기 자신을 이 엔트리 큐에 넣은 뒤에 본인의 상태를 대기 상태로 전환시키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P1이 이 마지막 라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락을 릴리즈 하는 것을 호출하는 순간 이제 이 뮤텍스 락은 반환이 돼서 더 이상 P1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반환이 된 뮤텍스 락을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확인을 하려고 엔트리 큐에 가봤더니 이 엔트리 큐에는 C1, P2, C2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식적으로는 C1이 이어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구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 C1을 우선순위를 줘서 먼저 실행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세 개를 공평하게 경쟁을 붙여서 그 중에 하나를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만약에 C1이 실행되지 않고 C2가 실행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C2가 이 엔트리 큐에서는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뮤텍스 락을 C2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부터 C2가 이어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C2가 이제 이 버퍼에 비어 있는지 비어 있지 않는지 확인을 했더니 지금 T1이라는 아이템이 버퍼에 있어요. 그러면 while loop 조건문은 false가 되기 때문에 바로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이 버퍼 큐에서 아이템 태스크 하나를 꺼냅니다. 그럼 T1이 꺼내지게 될 거고 버퍼는 이제 비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지금 버퍼에 공간이 하나 생겼으니까 혹시나 이 버퍼에 공간이 생기길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들이 있다면 깨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full condition variable의 waiting queue의 스레드들을 깨워주려고 시도를 합니다. 하나만 깨우려면 시그널을 호출하고 모두 다 깨우려면 broadcast를 호출을 하는데요. 지금은 full condition variable의 waiting queue에 기다리고 있는 스레드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얘는 호출 하나마나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락 릴리즈를 호출을 하게 되면 이제 C2는 락을 반환한 뒤에 아까 가지고 온 T1에 대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락 릴리즈를 할 때 더 이상 그러면은 C2가 이 뮤텍스 락을 쥐고 있지 않는 거니까 락은 그 누구에게도 소유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면 이 락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스레드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이 엔트리 큐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이번에는 C1이 드디어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C1은 엔트리 큐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이제 C1이 락을 쥐게 되는 거죠. C1은 기억나시겠지만 버퍼에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웨이트를 통해서 대기 상태로 전환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웨이트에서부터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 다시 이 while 문 안에 이 조건문을 확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버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C1이 깨어날 때만 해도
이 P1에 의해서 버퍼에 아이템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는데 문제는 C2가 먼저 시작을 해버렸기 때문에 C2가 그 버퍼에 있는 아이템을 컨슘을 해서 처리를 해버려 가지고 이제 이 버퍼에는 다시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C1은 슬프게도 다시 한번 이 웨이트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empty condition variable이 가지는 웨이팅 큐에 다시 집어넣게 되고 본인이 쥐고 있던 이 락을 다시 반환하고 본인의 상태를 대기 상태로 바꾼 뒤에 다시 깊은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깨어나서 락을 취득하기까지의 그 사이에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깨어날 당시만 해도 내가 기대했던 조건이 충족이 됐는데 막상 락을 취득해서 실행을 해보려 하니까 그 조건이 바뀌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운영 체제에 따라서는 지금 설명드린 이런 메커니즘의 이유 말고도 웨이트 상태에 있었던 스레드가 갑자기 깨어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운영 체제의 구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웨이트문은 반드시 while 루프 안에서 호출이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서 락을 취득한 뒤에도 내가 기다렸던 조건이 충족된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예제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설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드디어 자바에서 모니터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볼게요. 이 자바에서 모니터를 살펴보는 이유는 모니터라는 것이 사실은 프로그래밍 언어 레벨에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직접 구현할 일은 잘 없고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지원하는 모니터를 사용만 하면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바라는 언어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모든 객체가 내부적으로 모니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에서 제공하는 뮤추얼 익스클루전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synchronize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자바의 모니터는 컨디션 베리어블을 하나만 가집니다. 그리고 자바의 모니터에는 컨디션 베리어블과 관련해서 세 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웨이트는 똑같이 웨이트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은 notify라고 자바에서 불리고 브로드캐스트는 자바에서는 notify all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운디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을 자바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의 예제에 대응되는 코드는 이 왼쪽 편에 이 바운디드 버퍼라는 이름의 클래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듀스가 있고 컨슘이 있어요. 그리고 이 프로듀스와 컨슘이 이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보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 싱크로나이즈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보장이 됩니다. 이 싱크로나이즈 키워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처럼 이 메소드 앞에 붙이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메소드 안에서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을 통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파라미터를 하나 전달해 줘야 되는데요. 이 파라미터는 락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서 this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클래스가 실제로는 객체를 통해서 사용될 거잖아요. 그때 이 객체를 통해서 실체화된 그 실체, 나라는 이 객체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의 모든 오브젝트, 모든 객체들은 모니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했고 그 모니터에는 뮤텍스 락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뮤텍스 락을 쥐고 들어가라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이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가 붙은 프로듀스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이 메서드가 속한 객체의 모니터의 락을 쥐고 들어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디션 베리어블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객체마다 모니터가 있다고 했고 모니터마다 컨디션 베리어블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웨이트 보이시죠? 웨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notify all도 있고요. 모두 자신이 속한 객체가 가지는 모니터의 컨디션 베리어블에 대한 동작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베리어블 두 개를 썼기 때문에 각 조건에 따라 사용되는 베리어블이 달랐어요. 근데 여기서는 자바는 모니터에서 단 하나의 컨디션 베리어블만 제공하기 때문에 둘을 그냥 퉁쳐서 한 번에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퉁쳐서 한 번에 사용을 하다 보니 그냥 다 깨워버리게 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듀스 메소드 먼저 보게 되면 카운트가 5개라는 거는 지금 전체 버퍼 사이즈를 5개로 잡아뒀기 때문에 다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버퍼가 다 찼으면 웨이트를 해라. 그리고 컨슘 메소드도 보면 이 싱크로나이즈드 블락 안에서 카운트가 0, 그러니까 버퍼에 아이템이 아무것도 없으면 웨이트 해라. 이런 의미고요.
나중에 깨울 때도 지금은 두 가지 조건을 하나의 컨디션 베리어블에 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깨워주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왼쪽 편은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바를 잘 모르시는 분도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일단은 이제 객체를 만들죠. 아까 이 왼쪽에서 정의한 이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만듭니다. 그럼 이 객체는 본인만의 모니터를 하나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 모니터 안에는 당연히 뮤텍스 락이 있고 또 컨디션 베리어블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컨슈머와 하나의 프로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를 거의 동시에 실행을 시켜요. 호출 순서는 얘가 먼저고 그 다음이 프로듀서지만 아주 동시에 시작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싱크로나이즈드 블럭에 먼저 들어가는 거는 프로듀서가 될 수도 있고 컨슈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 중에 뭐가 먼저 실행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뮤추얼 익스클루전은 보장이 될 것이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에서는 컨슈머가 먼저 이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에 들어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버퍼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웨이트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 모니터에 있는 뮤텍스 락을 반환하게 되겠죠. 그럼 바로 이어서 이 프로듀서가 엔트리 큐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 아래에서 락이 해제가 되면서 프로듀서가 락을 취득해서 싱크로나이즈드 블록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이 버퍼는 비어있기 때문에 while 루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퍼에 아이템을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다 깨우겠죠. 다 깨우게 되면 아까 잠들어 있던 컨슈머가 깨어나서 조건문을 다시 확인을 하게 되고 버퍼에 아이템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을 하나 꺼내오고 또 notify all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은 빠져나오고 이어서 이 아이템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바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바 모니터를 사용을 할 때 두 가지 이상의 컨디션 베리어블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자바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니터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따로 구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바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java.util.concurrent라는 패키지 아래에는 동기화 기능이 탑재된 여러 클래스들이 있으니까요. 필요한 클래스들이 먼저 이 안에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있으면 멀티스레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패키지 밑에 있는 여러 클래스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참 설명할 게 많았네요. 사실은 이 영상 하나를 찍기 위해서 몇 번의 촬영 시도와 몇 시간의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다음 영상 준비하러 가야 되겠죠? 웨이트 해주시면은 제가 준비가 되면 노티파이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 정말 최고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